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도 엔비디아 같은 급등 나올까, 언제 나올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가 유럽과 호주에도 FSD 베타를 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8%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지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쾌조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크로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기업의 성장과 실적이 이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스닥이 1.71%나 오르면서 12,700선에 좀 다가선 모습입니다. 나스닥의 상승은 엔비디아가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장 증시 정반을 이끌 수 있었던 부분은요. 2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 가이던스 때문이었어요. 2분기 매출액 예상치는 무려 11빌리언으로서 기존의 예상치이자 올해 1분기 매출액이 7빌리언 수준이었는데 거의 1분기와 기존 예상치 대비 50%나 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요, 데이터 센터 실적에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칩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할 것 없이 AI 서비스를 론칭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AI 칩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를 50% 이상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시총이 무려 1조 달러에 이제 육박을 했습니다. 전에는 테슬라가 먼저 1조 달러에 도달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자리가 바뀐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빅테크 형님들에 이은 세계 6위에 위치하게 된 엔비디아입니다. 전에 테슬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6위에 위치를 했었죠. 자, 이런 걸 보면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어요. 전년에는 테슬라가 앞서갔고 이번에는 올해는 엔비디아가 앞서가는 형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일부 진전 기미를 보여주면서 다우지수가 상당히 빠졌다가 막판에 좀 말아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협상은 생산적이었다.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화당의 하원 의장 메카시의 협상팀 역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국 올해 1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는요 1.3%로서 전월에 발표되었던 속보치 1.1%를 상회하는 모습이에요. 미국 GDP 증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금리 인상 확률은 좀 더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변으로 좋은 모습이죠. 엔비디아 주변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주식들이 다 몰려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주식들이 엔비디아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테크 주식들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테슬라 역시 0.8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와 관련된 주식들은 좋지 않아요. 헬스케어, 컨슈머 디펜스, 에너지 모두 좋지 않은 모습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아직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끝나지 않았고 금리도 계속해서 인상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다우지수와 관련된 주식들은 좋지 않지만 AI 호재를 갖고 있는 주식들만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 12,300선을 넘어서면 계속 상승세 유지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화려한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나스닥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12,750의 저항선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현재 이 주황색 선 51선과 주가의 괴리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잠깐 하락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 역시 엔비디아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AI 주식은 제가 꼭 하나 정도는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구조적 성장주는 담아라. 그리고 보유해라 라는 것을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상승이 잘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역시 이 쿼터 가이던스가 대박이었어요. 시장의 예상치는 7.2빌리언이었는데 엔비디아가 발표한 건 2분기에 매출액 11빌리언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엔비디아는 B2B 회사이고 이미 2분기 지금 2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분기 오더는 다 받아놓은 상황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런 회사들로부터 오더를 받아놓은 상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렇게 매출의 가이던스를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 성장과 2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역시 AI 주식은 꼭 하나쯤은 포트폴리오 상에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GDP 증가율을 산정하는 데는 다양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미 현재 5월 말이기 때문에 1분기는 훨씬 더 지난 상황이죠. 하지만 1분기 GDP 증가율이 4월, 5월, 6월 달에 걸쳐서 잠정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은 잠정 수치가 나오고요. 6월 달에 1분기 GDP의 확정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달에 나온 1분기 잠정치가 1.3%로서 예측치였던 1.1%도 넘어섰고요. 앞서 나온 전월에 나왔던 속보치 1.1%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최근 5년 동안의 GDP 증가율의 이 추세를 보면요. 작년 한 중반이 역시나 제일 안 좋았습니다. 이때 보면 마이너스 GDP를 기록을 하고 있죠. 주가도 최근 스멀스멀 반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 중반 정도가 정말 경기 침체 상황이었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진전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주가 급상승이라든지 미국 GDP 증가율의 잠정 수치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시나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월 14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동결 전망이 51.8%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거의 90%에 육박했는데 어느덧 5대5 확률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48.2%가 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정말 다음 달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올해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런 시각으로 확률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할 확률까지 지금 22.7%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5.75%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더 금리 인상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 시간 9시 반에는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물가 지수이자 연준이 좀 더 주목하는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발표에 따라서 내일의 금리 인상 전망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0.86% 상승한 184.47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 200일선 파란색 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0일선이 200불에 놓여 있는데요. 200불에 저항이 있으니까 200불까지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를 따라잡는다는 개념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00불대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희망의 불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한 175불이나 180불대 지지를 받으면서요. 175불에서 한 200불 사이의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올해 초부터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제 그 괴리감이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월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3월달 들어서부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147%라는 연초 대비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그에 반면 한 46%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한 1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이러한 주가 급상승 배경에는요. 역시 숫자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엔비디아의 2024년 예상 EPS가요. 자, 이틀 전 대비 50%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4.5불대 초반이었는데요. 이게 어느덧 7불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엄청난 상승이죠. 자, 이는 역시 2분기 가이던스에 50% 이상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야흐로 AI 실적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이와 반면에 아직 이렇게 이 빨간색 선 EPS에 급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5월 9일 기준에
내년도 2024년 EPS 전망이 테슬라는 5불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처럼 뭐 거의 이 빨간색 선이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테슬라도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빨간색 선이 오를 수 있을까요? EPS가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는 아마도 2분기 실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테슬라의 내년도 2024년도 포워드 PER을 보자면 한 38배 수준으로서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2019년부터 테슬라의 포워드 PER의 에버리지 값이, 그러니까 평균 값이요, 한 64배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38배니까 거의 뭐 평균 대비 한 50% 가까운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저평가를 타개할 수 있는 호재가 역시 4분기 정도에 발표가 될, 론칭이 될 사이버 트럭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사이버 트럭이 론칭이 되면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광고도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브랜드나 마케팅적인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전 제품군에 걸쳐 긍정적인 매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게리 블랙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버 트럭 자체가 테슬라의 PER 값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이죠. 밸류에이션을 올리게 되면 주가도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EPS가 급상승하려면요, 역시 에너지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 가치에는요, 메가팩 이익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시장에서 이를 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메가팩, 그러니까 ESS 에너지 산업은요, 테슬라의 자동차 산업보다도 그 가능성, 그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레스로프 공장이 있고 기가 상하이에도 역시 또 하나의 메가팩 공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레스로프 공장이 거의 풀캡화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말 연간 한 20빌리언에서 40빌리언에 달하는 매출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가팩 ESS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거의 한 개 분기, 테슬라의 한 개 분기 자동차 매출액과 맞먹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한 10빌리언 정도, 10빌리언 정도의 메가팩 레버뉴, 그러니까 매출액이 예상이 돼요. 자, 10빌리언의 20%만 이익으로 잡아도 2빌리언이 되는 거죠. 2빌리언이면 우리 돈 거의 2.5조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당장에는 그렇게 큰 이익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이렇게 엔비디아가 보여주었던 AI 매출액 상승과 같이 테슬라도 이러한 모습을 ESS에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에너지 사업에서. 자,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 수 있지만 내년에는요, 충분히 엔비디아와 같은 그 급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자, 이러한 하얀색 선 주가는 이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으면, 실적이 올라가면요, 주가는 이렇게 급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게리 블랙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러한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향후 12개월 안에 테슬라가 320불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1년에 안에 한 300불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데 테슬라라고 역사적 고점을 안 넘길 수는 없겠죠. 실제 EPS 상승 전망치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어쨌든 뭐 게리 블랙에 따르면 2분기에는 자동차 그로스 마진이 바텀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2분기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에너지 프로핏이 트리플, 그러니까 3배 이상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상승을 했듯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때 좋은 실적, 특히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하면 주가가 또 급상승할 수도 있겠는데요. 역시 에너지 실적과 함께 사이버 트럭의 론칭 시점에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급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토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자동차 마진율에서 1분기 대비 나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에너지 수익이 정말 3배 가까이 오르고, 사이버 트럭은 3분기 또는 4분기에 런칭을 하면서 한 9월 달에는 런칭 행사도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면요, 엔비디아 같은 순간도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올해 주식을 잘 모아서 내년부터 있을 이런 강력한 호재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의 뇌피셜이지만 테슬라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중요한 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 값을 올려줄 만한 호재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현재 FSD 베타 11.4 버전이 거의 12 버전 12에 육박하는 그런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북미 모든 테슬라 차량에 프리먼스 트라이얼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뭐 북미에 40만 대 정도 뭐 베타 테스터가 있다라고 하면, 자, 무료 사용 이렇게 개월수를 제시를 해주면은요, 거의 한 번에 한 100만 대 넘는 테슬라 차량들이 FSD 베타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이러한 프리머스 트라이얼이 실제 구독으로 이어진다면은 엄청난 뭐 매출액과 소프트웨어 수익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FSD 베타의 인지도 역시 껑충 뛰어오를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멕시코 공장 착공이 빠르면 6월 달이고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건데요. 이 착공식에 새로운 플랫폼 모델 2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2가 또 공개가 되면 주가가 한번 또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저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기관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기관들은 확실한 숫자가 나올 때만 투자를 집행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세가 더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를 숫자로 입증을 했어요. 2분기 매출의 예상치가 11빌리언, 예상치 7.15빌리언에 50% 추가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때 뭐 한 7월 말 정도가 되겠죠. 자동차의 그로스 마진율과 에너지 수익률과 그리고 사이버 트럭 런칭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정말로. 기타 다른 테슬라 뉴스를 전달해 드리자면요. 영국도 중요한 EV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월달 테슬라의 판매량이요, 전년 동기 대비 140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2022년 4월에는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가 118대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4월 달에는 1813대까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436%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증가율이 어마무시한데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판매량이 너무 적었던 것도 기저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 4월 달에는 기가 상하이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문을 닫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이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델 Y가 영국에서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요 11,500대나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7번째로 많이 팔린 자동차라고 해요. 내연기관 모두 포함했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소나타만큼 판매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모델 Y 같은 경우는 구매 비용이 경쟁사의 특히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뭐 2배 가까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에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는 모델 Y가 올해 한 100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되면서 월드 베스트셀러에 등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북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과 호주에도요 FSD 베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몇 대 되지는 않아요. 정말 소수의 차량에 FSD 베타가 보급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벨기에, 독일, 뭐 호주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엔비디아가 멀리 앞서가는 만큼,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것만큼 테슬라의 하반기 그리고 내년의 주가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좀 꾹 참고요, 인내를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